안녕하십니까. 북조선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나가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정오 방송입니다. 북조선 망명정오 방송 99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동부 표준 시간으로 오전 6시 45분입니다. 오늘은 웃긴 이야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섬뜩한 이야기인데, 섬뜩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데 그걸 조회수가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적으라고. 그래서 제목을 웃기는 이야기라고 그냥 붙이겠습니다. 뭐 발칵 무슨 멘붕 최초 뭐 이딴 것들 이딴 제목도 붙여가지고 조회수를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가지고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무서운 이야기지만은 그냥 재미없는 시시한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웃기는 이야기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실제는 섬뜩한 이야기죠. 여기 지금 트럼프 모자 있습니다. 트럼프 모자 마가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1기 때도 그렇고 1기,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기 때도 그렇고 지금 2기 시작해서도 중국을 엄청 때립니다. 엄청. 사실 중국은 뭐 아이고 트럼프만 때리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때리고 관세를 하지만 실제는 민주당도 같아요. 중국을 때리는 데는. 중국이 막 2015년 이때는 2015년 그 당시만, 지금도 10년 전입니다. 2015년 그 당시 막 중국이 이제 곧 있으면 한 20년 있으면 이제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강대국 된다고 막 사람들이 막 떠들 때, 그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제 미국이 이제 손을 팔을 걷어붙이고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 중국은 그냥 하루아침에 거품이 된다. 납작해진다. 물거품이 그냥 사라진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책도 그렇게 썼어요. 오바마가 8년 했는데 오바마가 8년 할 때 8년 하는 그 첫식인가? 2016년이니까 그렇지. 오바마가 집권해서 첫 해인가 그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도 사태가 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 그냥 중국이 그냥 엄청나게 그때 타격받으면서 중국이 허리가, 그러니까 상승세가 딱 꺾였어요. 그때 2008년, 2009년도에 벌써. 그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는데, 그런데도 2008년에 그렇게 해서 중국이 상승세가 꺾였는데도 사람들은 2015년까지도 와 중국이 계속 발전한다고 생각했고, 이제 곧 2015년 당시입니다. 이제 곧 20년만 있으면 2035년쯤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중국이 아주 그냥 세계 최강국이 된다. 그렇게 그런 망상해져서 그런 헛소리하고, 그때부터 G2라는 한국 언론에서 G2라는 말이 나오고 안미경주라는 말이 나왔어요.
G2란 말을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만 중국을 G2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미교주의라는 그런 개소리 하는 거예요. 택도 그 말하지 않는 소리.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탄 때 중국은 꺾였습니다. 그때부터 꺾였고 상승세가 꺾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미개한 한국 국민들, 미개한 한국 언론들, 국민들을 원래 미개한 거고, 한국 언론들이 그렇게 개소리들 한 거예요. G2라고 불러주고, 안미교주의라는 그런 개소리들 하고. 그러니까 오바마 때부터 중국을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는. 근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중국을 반중을 한다는 말, 뉘앙스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오바마 때부터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트럼프가 1기 때. 그 다음 바이든도, 오바마는 감췄지만 바이든은 감추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 계속 관세도 밀어붙였고,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2번이나 말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이야기지, 더 웃기고 더 정말 소름 끼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그렇게 때리잖아요. 트럼프 이기 때문에 중국은 완전히 그냥 내리막의 길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오바마 때는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구나.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중국하고 사이가 좋고 잘하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중국을 이제 견제했다고. 근데 트럼프가 나오면서도 공개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중국의 GDP가 이제 다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자 이거 뭐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근데 중국이 지금 만들어 오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걸 만들어 오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이, 트럼프가 그렇게 중국을 때려가지고 관세를 해서 지금 중국을 아예 조져버리는데, 사실 총칼을 안 쓸 뿐이지 완전히 중국을 지금 그냥 무지하게 죽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 팔목을 비틀어서, 응? 아이 팔목을 비틀어가지고, 어른이 아이 팔목을 비틀어서 아이 주머니에 있는 돈 강타를 넣어 지금 그렇게 미국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중국이 짝소리도 못해요. 무슨 중국이 무슨 G2 무슨 강대국이야.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래. 미국이 그냥 결심하니까 그냥 중국이 지금 저렇게 얻어맞는데, 그러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트럼프는 정말 철천지원수인데, 그런데 이 마가 모자를 중국에서 만들어 온다고. 그리고 바이든도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했어요. 근데 바이든 아들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하고 트럼프 딸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돈 엄청 벌어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엄청 돈을 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국가관계가 그 정의가 있고 뭐가 있어요? 오직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 그리고 힘이 논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자가 지금 5개, 여기까지 5개인데 하나가 방글라데시에서 만든 거고, 방글라데시. 그것도 3세기 국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 중국에서 만든 게 메이드 인 차이나야. 중국? 그럼 미국이 저렇게 우리를 이렇게 관세를 때리고 뭐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그래? 그러면 미국하고 거래 안 하겠어. 그럼 미국이 수출 안 하겠어. 수출 안 하면 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들아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미국이 수출해. 또 미국은 그렇게 중국을 때리면서도 계속 중국에서 물건을 싸구려 물건을 수입해. 이 모자 하나 미국에서 만들면, 그래도 미국에서 만든다고 원가가 $5야.
원가가. 그럼 판매할 때는 그래도 30달러에 팔아야 돼. 30달러에. 근데 중국에서 이거 만들어서 1달러도 안 되게 한 50센트 정도 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배로 실어오고 뭐 유통회사에서 납품하고 뭐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만은 이 모자를 지금 20달러에 파는 거예요. 여기서 18달러에 샀어 내가 18달러에 샀어. 이 중국에서 1달러도 안 하는 거야. 중국에서 생산자는 1달러도 못 받는 거야. 그게 오면서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결국은 소비자는 18달러에 사는데 아마 이걸 아마 미국에서 만들었으면 아마 18달러가 뭐야? 아니 30달러 내 잘못 말했지. 30달러가 아니지. 아마 한 40달러 50달러에 사야 될 겁니다. 원래 이렇게 로고가 있는 트럼프라는 무슨 어떤 특별한 로고가 있는 모자는 더 비싼 거고요. 그냥 일반 모자 이런 일반 모자는 중국에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뭐 10센트 20센트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거 지금 그냥 가져가 지금 내가 이 모자 이거 내가 미국에서 여기서 이거 얼마였잖아 6불인가? 이거 6달러인가 7달러 가지고 사는데 아마 그 정도는 중국에서는 아마 10센트도 안 할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럼 그 중국 사람 그 공장에서 만든 그 사람 이거 모자 하나 만들고 10센트도 못 받아서 한 2센트나 받았을 겁니다. 그것도 공장 지배나 공산당 간부들이 또 돈 떼먹어야 되지.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압박하면 중국에도 안 팔면 돼. 근데 그렇게 미국에 얻어맞으면서 중국에 판다고. 돈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 그렇게 중국이 진짜로 중국이 미우면 중국 물건 수입 안 하면 되지. 관세를 붙이는 게 아예 수입 안 하겠어. 중국은 수입 안 하겠어. 중국은 수입하고 다른 나라 수입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관세 때리는 건 때리는 거고 또 수입은 수입대로 다 한다고. 그럼 여기 무슨 국제법이 뭐 어디 있고 저기가 어디 있고 도덕이 어디 있어.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을 그렇게 때리는데 지금 트럼프의 기업하고 그다음 트럼프 딸 그 이방카의 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여기 무슨 뭐 정의고 뭐고 국제법이고 뭐 도덕이고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한미 FTA 보세요. 작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제3세계 나라나 작은 나라들이 그래서 국제법 위반하면 그냥 미친듯이 달려들어서 때린다고 두드려 패고 압박을 가하고 봉쇄하고 막 난리치는데 강대국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누구도 직선이 못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잖아. 그러면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러시아를 공격해야지 군사적으로.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러시아를 없애버려야지. 근데 못하잖아. 자, 한미 FTA 말하겠습니다. 한미 FTA 국제법으로 조약으로 체결됐어. 그럼 그게 예를 들어 뭐가 불만이 있으면 그걸 서로 협의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낮추고 높이고 이런 거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이 없이 그냥 한미 FTA는 지금 없어진 거야. 미국이 한국에다 관세를 지금 매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미 FTA라는 건 없는 거예요. 알아겠어? 자유무역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이 없어. 무조건 그런 데서 미국에다가 미국을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야 돼. 여기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동맹이 있고 무슨 국제법이 있고 뭐 자유가 있고 무슨 도덕이 있어.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웃기는 거는 그래 미국이 미워. 그럼 미국이 팔지 않으면 돼. 한국하고 미국 사이가 나빠졌어. 미국이 미우면 이재명이 그래 미국 미우니까 이제부터 미국 FTA도 없어버리고 다 미국 우리 관세 압박하니까 미국이 팔지 마. 다른 데 팔아. 다른 데 팔면 돼. 근데 팔 수가 없는 게 다른데. 미국 시장만큼 큰 시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관세 두드려 맞으면서 미국이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사회나 국가 안에서나 개인 간에나 모든 게 뭐 정의라는 거 없어요. 정의, 진실, 자유, 도덕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직 힘, 국력이지. 힘. 그리고 돈. 이것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왕초기. 하나님이야. 힘이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고 미국이 이란 핵기지를 때리잖아요. 그 전쟁하는 거랑 같아요. 침략했잖아. 주권 국가를 침략했잖아. 군사적 공격했잖아. 근데 이란은 꼼짝 못하잖아. 힘이 없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미국이 너무 세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세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무슨 뭐 이란이 무슨 중도의 강대국이니 뭐니 하면 뭐 거들먹거려봐야 그 동네에서나 조금 그냥 동네 골목대장 하지만 저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미국한테 그냥 줄 터지거든. 찍소리 못 하잖아. 핵무기 다 빼앗기거든. 핵연료 다 빼앗기거든. 찍소리 못 하잖아. 이란의 고위 장군들, 응? 사령관들, 응? 대통령 막 죽여버려도 찍소리 못 하잖아.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국제법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기 가면 여기서 멀지 않나 자전거 타고 가면 조금만 가면 되는데 유엔본부 있습니다. 유엔본부 유엔? 그 유엔이라는 게 국제기구인 게 아니라 미국의 그냥 통치 수단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도 유럽에 있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 미국 땅 살아 로스앤젤레스에 살 때는 몰랐어요. 여기 뉴욕에 와서 직접 뉴욕 본부에 여기 소문이 다 들린다고. 그러니까 뉴욕 본부 안에서 유엔 본부 안에서 나는 소문들이 여기 들려가지고 민간에 퍼진다고요. 근데 같은 미국 땅에서 로스앤젤레스 살 때는 그런 소문이 잘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신경 안 쓰니까.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슨 신경 쓰겠어요. 근데 여기서 사니까 그런 소문 듣는 거예요. 무슨 안보리 상임인사하고 5개 나라 가면 안보리 상임인사하고 하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에 가입한 나라 가면 211개인가 210개인가 되는데 그거 다 쓸데없어요. 미국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미국이 필요하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이 유엔 전에 지금 국제연합이잖아요. 국제연합 전에 국제연맹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1918년에 만들어진 거. 그 국제연맹을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제안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만들었어.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어. 근데 미국은 의회에서 부결했어요.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마 하고 부결해버렸어. 그래서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도 않았어요. 왜 가입하지 않았겠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이 완전히 세계 초강대국 슈퍼파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제연맹에 들어가 봐야 국제연맹 마음대로 지구 흔들 수가 없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1차 대전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영국의 힘이 남아있었고 그다음 프랑스 독일이랑 좀 그다음 일본 같은 신흥강국도 있고 하니까 미국이 국제연맹을 마음대로 지구 흔들고 주무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간 겁니다. 근데 국제연합 만들 때는 미국이 제2차 대전에서 초강대국이 되면서 미국이 유엔을 만들고 유엔에 안보리 상임이사를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유엔을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 유엔에 들어간 거야, 미국이.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로 2차 대전 끝난 이후로 사실 소련이 강대국이라 하지만은 구소련 공산제국이 강대국도 아니에요. 미국이 한 데는 게임도 안 돼요. 근데 일부러 미국이 슈퍼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슈퍼파워가 유지되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치권이 유지되려면 적이 있어야 돼. 적절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적. 그래서 소련이라는 적을 소련을 과대 포장해서 계속 소련이 국력을 과대 포장해주고 막 이렇게 띄워줬다고. 쉽지 미국하고 소련이 그 당시도 게임이 안 됐어. 게임이. 소련은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빚진 걸 소련이 다 망하고 러시아가 된 다음에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지 지금 러시아 제국이 된 공화국이 된 다음에도 갚았다고. 60년 그러니까 57년 동안 갚았어요.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진 빚을 57년 동안 나눠서 계속 갚았다고. 그러니까 소련 공산주의 제국 시절에도 앞에서 미국하고 싸우는 것처럼 뒤에서는 계속 미국의 빚을 갚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냉정한 국제사회의 이런 냉정한 힘의 논리, 돈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데서 살아남아야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이나 북한이나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정신 차려야 돼. 근데 뭐 북한이나 나라는 뭐 이제 뭐 망했고 이미 망했어. 북한은 이미 망했는데 아직도 필요해서 강대국들이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을 좀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남한이지. 남조선, 남한, 한국,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코리아지. 한국은 선진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한국 국민 스스로가,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스스로가 문재인 같은 놈, 이명박 같은 놈을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스스로 지금 후진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스스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저력 있는 국민들인데 개똥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저력이 무슨 개똥 저력이 있어요? 손가락 빨고 말이야. 미국이 말이야 옥수수 그리고 저 미국 밀가루 받아먹으며 살던 나라가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뭐 있어야지 열심히 일하지. 미국하고 일본에서 경제 지원해주고 자금 지원해주고 차관을 줘서 지금 같은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거기다 유럽 자유민주 국가들 다 지원해주고. 근데 그걸 깨먹고 그걸 생각 안 하고 까먹고 생각 아예 안 하지. 그리고 그래 지가 똑똑해서 한국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지금과 같이 그런 대한민국이 된 줄 알지. 국민소득 3만 6천 불 받는 그런 중진국이 된 줄로 알지. 어느 나라나 열심히 일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여기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요. 근데 선진국에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는 거야? 왜 못 들어가겠어요? 돈 많고 돈 있고 힘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 다른 나라들이 선진국 되는 걸 막기 때문이에요. 차단한다고. 선진국 되는 걸 막는다고. 근데 한국은 선진국이 되도록 꼭 도와줬다고. 한국만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2차 대전에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 한국인데 그게 유일하게 자본주의 강대국들 선진국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그거 뭐 한국 사람이 똑똑 아이콘 좋아서 된 거야? 한국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된 거야? 택도는 소리 하지 마라. 병신 같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한다고. 세상은 냉정합니다. 왜 그럼 도와줬는가? 남한하고 북한은 공산국이고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자유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와 공산국은 한 반도 안에 하나의 한 땅덩어리 안에 두 개를 나눠서 따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비교해서 자유민주가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로서 한국을 도와준 겁니다. 강대국들이 자유민주 국가를 도와줘서 저만큼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물론 똑똑하지 한국 사람들.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이걸 다 생각 까먹고 금방 그냥 닭대가리라 그냥 제가 시골에 닭을 키워봤는데 닭이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여기다 벼랑 곡식 넣어놓잖아요. 그리고 와서 닭이 먹는다고. 그리고 그 빗자루를 때린다고. 확 가요. 닭이 놀아서 가. 1초도 안 돼서 닭이 다시 옵니다. 닭대가리 그래서 사람들이 잘 까먹는 사람은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 한국 국민들 닭대가리요? 닭대가리 맞지 뭐. 맞지. 생각이 없는 게 무슨. 더 이상 지금 상태라도 간신히 지금 상태라도 유지해서 밥이라도 먹고 쌀밥에 고기국이라도 먹는 지금 상태라도 유지하고 싶으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인이 도덕이니 무슨 국제법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힘이 있어야 돼. 오직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거지 같은 나라에서
솔직히 말해서 74년까지는 북한보다 훨씬 가난했잖아. 한국이. 정말 거지같은 나라에서 지금처럼 쌀밥에 고기 구워 먹는 나라가 됐어. 운이 좋은 거지. 대한민국이 운이 좋았던 거지. 대한민국이 열심히 해서 응? 대한민국 국민의 IQ가 높아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내가 지금 무서운 이야기 하는 건데 무서운 이야기. 북한이 역할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역할이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까불지 말라 그래. 무슨 한국에 그때 노무현이 뭐 동북아의 무슨 뭐 균형자가 된다고? 아니 힘이 있어야 균형자가 되지. 힘이 있는 사람이 균형자가 되는 거지. 태킨 미친 소리 하더라고 그때. 그러지 말고 무슨 지금 이놈이 실력외교도 힘이 있어야 실력외교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기 싫지. 그렇지만은 받아들여야 돼. 남한이나 북한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돼. 한국 역할은 뭔지 알아? 항상 반공하면서 중국, 북한을 반대해서 계속 열심히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한국의 역할이에요. 그래야 국제사회가 한국에다 계속 도와주고 한국에 물건 사준다고. 한국의 역할은 그겁니다. 근데 한국이 자기가 국제사회로부터 자기가 맡은 그 역할을 안 하고 친중하고 친북하고 친너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역할 용도폐기지. 북한의 역할은 뭐예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역할은 뭐겠어요? 적절히,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10년에 한 번. 그 정도가 딱 적당하지. 10년에 한 번 정도씩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거야. 무슨 천안함 사건이든지, 아니면 강릉 무슨 무장공비 침탈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10년에 한 번 정도씩 큰 사건을 일으켜주어서 미군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제공해줘야 돼.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다음 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긴장을 고조시켜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에다가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대만에다가 무기를 많이 팔아먹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끈데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북한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그동안 김일성 때는 잘해왔어. 김정일 때도 해왔어. 근데 그 자기가 맡은 그 역할 이외에 그걸 오버해서 국제사회에서 오냐오냐 하고 곱다 하면서 잘한다 하면서 엉덩이 두드리니까 지금 김정은 정부에서 핵물까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야 이런 새끼가 자기가 하라던 자기가 니한테 맡겨준 것보다 더 일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순이 해야 될 일을 자리에서 모순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좀 주인의 자리에 기어 올라오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적절한 트러블 메이커, 그러니까 적절한 문제아 역할, 문제를 일으켜주는 그런 이제 배드캅이 국가 배드캅이 있으면 배드캅이 역할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배드캅에서부터 지금 이제는 캅이 아니고 경찰서장이 되려고 하네. 캡틴이 되려고 하네. 핵무기를 만지자 그러면서. 그럼 이제 넌 죽어야지. 그래서 북한이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 북한 죽여버려. 이제 북한 정권을 끝내야 돼. 결정이 났어. 근데 골치 아픈 게 한국이라고. 한국이 제가 말했지만 한국의 역할은 계속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은 반공, 반중, 반너, 반북한 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야 국제사회가 이뻐하고 강대국들이 이뻐하고 한국에 물건을 사주고 한국에다가 무상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근데 한국이 지금 자기가 국제사회로부터 자기한테 맡겨진 역할을 안 하려고 하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대신 한국이 강대국 돼서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무슨 뭐 유럽 강대국들하고 거래 안 하고 혼자서 살아갈 힘이 있으면 자기가 맡은 일 안 해도 돼. 그리고 중국하고 짝짝꿍하고 러시아하고 짝짝꿍하고 북한하고 짝짝꿍 해도 돼. 근데 한국의 국력이 그게 돼? 안 되잖아.
자원도 없지. 국토도 손가락만 요만하지. 응? 인구도 토닥지만 하지. 섬나라야 섬나라. 한국은 섬나라입니다. 뭐 일본이나 영국 같은 섬나라가 아니라 한국은 섬나라입니다. 한국도 섬나라예요. 섬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절대로 세계를 저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되는 척 하다가 말지. 이 영국 망한 뭐 강대국을 하지 망한 거 보세요. 일본도 강대국 됐지만 망했다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이런 진짜로 대륙에 붙어있고 큰 영토를 가진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꾸준히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로마 망했잖아. 로마 강대국이 한때만 강대국으로 망했잖아. 그 다음 무슨 다 망한다고. 강대국이 되려면 기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돼. 근데 한국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뭐 영토가 큰가? 인구가 많은가? 자원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빠리닥치고 한국이 한 6만 불 이상 좋게는 한 8만 불도 좋지만 하여튼 6만 불만 넘어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미국하고도 큰 소리 치고 중국하고도 큰 소리 치고 그냥 그 다음 일본하고도 막 그냥 맞짱뜨기 하면 돼. 근데 6만 불 가겠어? 한국은 지금 3만 6천 불 했는데 지금 이제부터 내려갑니다. 연장 GDP. 국가 총 GDP는 뭐 아직도 뭐 멀었고 국가 총 GDP는 아직 무슨 뭐 일본한테도 안 되고 독일한테도 안 되고 뭐 프랑스 영국한테 다 안 되니까 무슨 아직도 뭐 10위권도 안 되니까 뭐. 그러니까 한국 이제부터 내려갑니다. 내려갈 일만 남아서 문재인이 이재명 빨갱이들 대통령 하면서 지금 내려간다고 내려가고 돼 있다고 이제. 그래서 정신 차립시다. 국제사회는 무슨 법이고 뭐 국제법이고 도덕이고 정의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힘, 돈. 한국이 최소한 6만 불 갈 때까지는 안 입고 와도 미국이 안 입고 없지. 미국이 한미 FTA 협정 맺어줬는데 그걸 뒤집어 엎고 관세 내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지. 불쾌하더라도 그래도 중국보다는 미국이 나오니까 미국이 바지가랑이 붙잡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6만 불 넘어갈 때까지. 6만 불 넘어가면요. 6만 불 정도 넘어 한국 같은 나라에가 6만 불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나 무슨 룩셈부르 같은 이런 조그만 나라 말고 한국 같은 나라에서 6만 불이 넘어가면요. 그러면 주변국들이 건드리지 못하고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함부로 못합니다. 아가리 닥치고 그냥 6만 불 낼 때까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미국이 바지가랑이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한국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사실 천기를 누설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